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가무의 문정긴 변호사입니다. 김계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원인미상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기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인은 두 건의 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였는데요. 2019년 1월 1일경 새해 첫날이죠. 저녁 9시 54분경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서 경북 군위군 소재의 어느 식당에 차량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후죠. 밤 10시경에 이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같은 날 11시 한 28분경에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식당의 2층에서 이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그 부검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화재 현장에서 탄화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점막이 선홍색을 띤 상태였으며, 기관지에서는 그을음이 보이고,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70%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 망인은 화재 현장에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즉 화재사로 판정이 됐습니다. 자, 이후에 망인의 법정 상속인들은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를 했지만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이 자살했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자, 사실관계는 여기까지고요. 자, 법원 판단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리하고 갈 게 이제 사망 원인을 국과수에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은 당연히 설명이 되고요. 기관지에서 그을음이 있었다는 것은 생전에 호흡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됐고, 그리고 탄화됐다는 것은 결국 화상으로 인한 사망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열과 그 가스, 일산화탄소란 가스에 의한 사망이기 때문에 외래에 의한 사고로서 상해 사고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차를 몰고 식당으로 돌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사실상 거의 때려 부신 상태가 되는데, 술을 마시고 이렇게 차를 몰고 들어갔고, 그로부터 불과 6분 만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 현장을 이탈하지도 않은 채 그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 또 이후에 판결 이후에서 나오지만 죽고 싶다는 말을 통화하면서, 지인과 통화하면서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또 이 식당 소유권과 관련해서 가족 간의 어떤 분쟁이 있었고,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사실 뭐 자살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런 자살의 어떤 의심이 든다라는 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성의 입증이 된다면 일단 자살이냐 아니냐라는 자살 면책 사유의 입증에 있어서는 10중 8구 자살로 보인다라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를 합니다. 그 정도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연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치했는데, 첫 번째는 사고 현장에 CCTV 영상이 있었는데 이 영상에서 망인이 직접 방어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불을 지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망 원인도 이제 뭐 화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불을 일부러 지르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더군다나 CCTV에 대해서도 국가수 감정이 있었는데, 이 감정에서도 그 식당 내부에서 최초 화염이 식별되고 연소가 이제 확산된 건 있는데 발견된 건 2층입니다. 그리고 방화 흔적이 없고, 방화를 했다면 인화성 물질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런 인화성 물질도 없었죠. 예,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건 1층이 아닌 2층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불이 난 장소가 아니라 2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방화를 했다면 뭐 인화성 물질이 있거나 또는 이제 발화점이 여러 개 발견이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화로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 원인이 이제 화재인데 방화의 증거가 없다면 결국은 이 화재를 의도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그러면 자살로 단정하기 어려운,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자살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 경위를 조금 더 이제 보면은 법원은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는 아무래도 차량에 추돌을 했고 추돌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거다. 그렇다면 이 망인이 결국엔 이 화재를 일으킨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지만, 화재 원인을 분석한 그 결과에서 법원은 이 차량 운전한 것과 관계없이 전기 기계적인 요인 등 불상의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을 좀 포착한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망인은 그 당시에 이제 국가수 감정 결과를 보면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이 넘을 정도로 이제 사실 만취한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서, 그것도 식당으로 돌진해서, 좀 사실 비정상적인 행동인데 이런 걸로 볼 때 그 우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고 연인이
그 방어하고 연결했는데 방어 증거가 없다는 게 가장 결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 뭐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거, 네.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리고 이 면책 사유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피고보험사들이 그거와 관련돼서 한 4가지 정도를 좀 법원이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방금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 원인 자체가 이제 망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런 사정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망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방서 화재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화재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국가소에서의 회신 결과에서도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0.17일에 이제 주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 이 점으로 볼 때 면책사유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건 그겁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식당을 손괴하는 고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그 손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네. 보험사고는 사망이라는 결과거든요. 그리고 사망이 화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의로 화재를 냈다라는 방어의 증거가 없는 이상 네. 이제 고의한 사고, 즉 자살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런 차를 돌진한 그 고의는 있지만 화재 발생과 관련된 고의 부분은 입증이 안 됐다라는 점 때문에 사고 유연성을 인정했고 자살 면책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제 다만 여기서는 좀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돌진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 파손돼도 뭐 정기적인 거든 어디든 이제 파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지만 미필적으로 아마 그런 걸 인식할 수 없었는가. 사실 그 부분 입증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왜 그러면 이분은 차로 돌진하고 불과 6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 돌진한 것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를 일단 이동을 했고 완전 뭐 만취해서 잠을 자던 상황도 아닌데 왜 그럼 탈출하지 않았을까? 자살 고의가 없었다면, 자살 의사가 없었다면 왜 탈출하지 않았을까? 2층이라면 충분히 탈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 부분에 좀 더 이제 심리가 됐어야 되고, 또 다른 측면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법원에서 설치한 것처럼 0.171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연 정확한가? 되게 탄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정확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 또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고 직전까지 마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지, 마신 술의 양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자살 면책의 예외, 즉 거의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리가 됐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실관계를 볼 때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거는, 물론 이 식당으로 차량에 진입한 이후에 보통의 경우라면 차량에서 내리던지 이제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도라면, 그리고 화재가 발생해서 퇴로가 막혔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2층으로 올라갔는가라는 점은 굉장히 좀 의문스럽긴 했습니다. 그렇죠. 방화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불이 났는데 안 나온 부분, 그러니까 뭐 잠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2층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그 정도의 움직이지 못한 의식을 잃었거나 네, 충돌 그렇죠. 당시 네.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걸 반증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량으로 식당에 돌진했을 때 의식도 있었고 차에서 내렸고 2층까지 갔다는 거면, 그리고 불과 6분이잖아요. 짧잖아요. 그 네. 순간에 확 잠들어버리고 못 깰 정도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1층이 차로 막혔다 하더라도 2층에서 뭐 뛰어내려도 죽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탈출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탈출을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 난 상황에서 일부러 탈출을 안 했다. 그냥 여기서 뭐 정말 죽는 걸 감수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도 자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좀 더 있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오늘 10번 사례를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다음 사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